일단 뜨거운 낮에 나가시면 안 되겠죠. 그래서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 12시에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외부 활동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자치위원회, 농촌 그런 데서는 아예 그 한낮에는 반일하지 마세요. 이렇게 이제 기도 활동을 하고 다니고 저도 이제 제주에 살다 보니까 새벽부터 일을 하시더라고요. 새벽에 일하시고 점심 드시고는 거의 이제 낮잠 주무시고 예, 낮에는 일을 안 하시는 분위기긴 하더라고요. 네. 저도 이 한여름에는 산에 갈 때요. 네. 아예 일찍 가요. 한 새벽에. 5시 이때 가서 오전 중에 끝내지. 네. 오후에는 힘들다고요. 그리고 반일하시는 분들 보면 아유 잠깐 가서 이거 하고 오면 돼 하고 나갔다가 또 큰일 나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건 피하셔야죠. 네,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소 생활을 할 때 목이 그렇게 마르지 않더라도요. 15분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의식을 해서 좀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. 또 최대한 헐렁한 옷을 입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 현기증이 난다면 그 즉시 시원한 실내로 이동을 하셔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너무 덥다고 또 우리 왜 커피라든지 카페인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. 좀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물을 수분을 이제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한의학적인 응급처치법은 뭐가 없을까요? 열을 좀 떨어뜨리는 지압점이 있다든지.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볼까 봐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. 우리 심장경락에 열 자체가 있게 되면 체온 조절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실 수 있거든요. 그 경락 혈자리 중에 하나가 소부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가 스트레스가 받거나 화가 많이 났을 때 이 감정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열감 자체를 더 느끼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심장에 모인 열 자체를 점잘들 잘 해줄 수 있는 혈자리가 바로 소부혈인데요. 손바닥 한번 펴보실까요? 예. 보면 위에 감정선이 있죠. 네. 감정선이 있는데 바로 안쪽에 4번째와 5번째 손가락 사이 이 부위가 소부혈자리입니다. 주먹을 한번 쥐어 보시면 5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위가 바로 소부혈자리가 되는데요. 이 부위를 살짝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하셔가지고 꾹 5초간 한번 눌러보세요.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살짝 아픈 통증이 좀 네. 느껴지시죠? 눌렸다가 뛰셨다가 또 5초간 누르셨다가 뛰시기를 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열감 자체를 좀 내려줄 수 있고 체온을 조절하시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. 소부혈. 네. 딱 주먹을 딱 쥐어보면 알 것 같아요. 어딘지 위치는. 여름철에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원한 차를 드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한방에서 권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첫 번째가 오미자 차입니다. 아, 오미자. 여름에 많이들 또 아실 많이 거예요. 먹죠. 네. 맛도 좋아. 맞습니다. 네. 색깔도 예쁘고요. 네. 그렇죠. 색깔도 많이 붉은 색깔이 좀 나게 되는데 이 오미자 같은 경우는 5가지 맛이 나는 과실입니다. 특히 여름철에 더위를 위해서 허해졌던 기운이라든지 또 진액을 보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거든요. 또 피로 해소하고 간 기능을 향상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날 음주를 많이 하셨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오미자와 함께요. 박하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. 박하차 같은 경우는 몸속에 있는 열을 내려주고 또 특히 머리가 아프거나 또 맑아지는 부분의 효능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화가 있을 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박하차 같은 경우는 탄산수에 같이 넣어서 드시게 되면 시원한 청량감까지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여름철 대표적인 온열 질환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은요. 네, 대표적인 온열 질환. 다음은 전조 증상으로 열경련입니다. 열경련? 열경련은 뭐죠? 네, 열 경련은요. 우리가 이제 열이 나게 돼서 과도하게 땀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전해질에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근육에 통증을 동반한 그런 경련이 일어나는 게 열경련입니다.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요. 다른 그런 이제 열사병이나 이렇게 가기에 전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중요하게 됩니다. 열경련. 혹시 겪어보신 분 이거는 계세요? 전 잘 못 봤는데. 저도요. 저도 이렇게 들어보고 네. 설명 들은 것도 처음이에요. 주변에 잘 못 본 것 같은데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? 일단 팔, 다리, 배 큰 근육하고요. 우리가 피로가 많이 쌓인 근육에서 통증과 함께 경련이 나타나는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. 네. 이 증상 정도는 개인차가 상당히 많이 큰데요. 저염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의가 요합니다. 아, 저염식이 열경련하고 관계가 있어요? 맞습니다. 방금 한주빈 선생님 같은 경우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열경련이라고 하는 원인이 말이에요.
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면 체내 수분하고 특히 염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. 저염색하시는 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죠. 그래서 우리가 저 군대에서 행군하고 이럴 때 이렇게 소금 정제 알 있어요. 2알씩 나눠주거든요. 그래요? 그럼 그걸 수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약간 짠물을 먹기도 하고 이랬었어요. 그리고 네. 등산할 때 보면은 이런 수분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른들 보면 오이들 많이 가져오시고 맞아요. 오이. 그거 드시고 이랬습니다. 네네. 이게 하나의 열경련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. 이 열경련이 일어나는 초기에는요, 아주 미세하게 근육이 좀 수축된다든지 경련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. 내가 피로해서 그래? 운동을 하니까 좀 나타나는 것인가?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동이라든지 일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심각한 열경련이나 근육의 수축이 발생할 수 있죠. 뿐만 아니라요, 이 첫 번째 열경련이 나타났다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시고 수일 후에 또 똑같은 환경에서 고온 환경에서 운동이라든지 또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 더 강화된 열경련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초기에 관리를 하시고 치료 자체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. 네. 초기에 올바르게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? 네, 일단은 이제 신체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데 가서 휴식을 하셔야죠. 네. 그리고 나서 한 1리터 정도의 물이나 이온 음료 있잖아요. 거기다가 한 티스푼 정도의 소금을 넣어가지고 조금씩 마셔보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전해질 보충을 잘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심장 질환이 가지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이 열경련이 1시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저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119나 응급실에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근육의 경련이 멈춰가지고 이제 괜찮네. 이제 바로바로 해야지 하고서는 다시 바로 작업이나 이런 데 복귀하지 마시고 조금 텀을 두고 쉬었다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온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다음 뭔가요? 네, 다음은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감. 냉방병입니다. 저희 집 여름이도 안 걸리는 거예요. 네. 아니 근데 요즘에는 부쩍 많은 것 같지 않아요? 맞아요. 주변에 요즘 감기 환자도 굉장히 예. 많고 기침하고 네. 막 콧물 나고 하는데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름 감기 독하거든요. 근데 이게 네. 애매모호한 게 너무 더운데 냉방기를 안 틀 수도 없고 또 안 틀면 또 너무 더워서 막 헉헉거리고 너무 힘들고 밤에 또 선풍기를 밤새도록 켜자니 뭔가 뭐 밤에 선풍기 켜면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. 네.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좋은 이게 방법 좀 알려주세요. 헷갈리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정확히 뭐 냉방병이 감기인지 증상도 꽤 비슷하거든요. 네, 이게 냉방병이라는 거는요. 아주 감기다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더운 여름이나 이럴 때 이제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있잖아요. 거기서 냉방기를 오랫동안 틀었을 때 권태감이 생기고 감기 기운하고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것을 바로 냉방병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어떤 질환을 딱 나타낸다 그런 용어라기보다는요. 사실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질환군의 총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쓰는 말이고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냉방병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. 네. 화병 이런 것처럼. 네. 근데